그런가 하면 이번엔 추미애 장관 딸 유학 비자와 관련돼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청탁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2017년 가을 외교부 국회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 유학을 떠나려던 둘째 딸의 비자를 좀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추 장관 변호인 측은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역병 의혹과도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통역병 선발 안 되지 않았냐, 비자 발급 청탁으로 안 되지 않았냐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간단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중이고요. 외교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루어진 청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련해서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추후에 파악되는 대로. 외교안보 데스크인 김성진 차장, 외교부 파악이 좀 생각보다 걸리는 모양이에요. 이 의혹은 뭐고 외교부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일단은 비자 발급 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교부가 비자 발급 문의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게 어떠한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의 절차 문의가 이루어졌고 했는지 부분은 좀 더 따져보겠다, 파악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국회 파견 직원이 아니라 본부에 있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에게 2017년 가을경, 지금 9월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련 문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담당 직원은 당시 통상적인 일반적인 절차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부 또 외교부 위로도 이 관련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이 전직 보좌관이 주장하는 부분은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도 전화를 해서 이 비자 발급을 좀 서둘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외교관 측은 당시 그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측은 얘기하지만 이 비자 발급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도 이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엄연히 이건 청탁이 될 수도 없고 비자 발급 관련해서도 민원 처리도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시기와 그 부분입니다. 당시에 추미애 당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피감기관인 외교부에 이런 민원 제기, 어떤 부탁을 할 수 없겠지만 비자 발급 서둘러달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시기 2017년 가을이 네. 추미애 당대표가 외통위에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찰 수사도 봐야 되고요. 외교부 해명, 실제로 어디까지가 진행됐는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에 이번에 새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 발령이 됐는데, 이종근 차장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 단 소속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른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했었던 분이 이번에는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해 충돌에 해당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아들 수사에 관련돼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방금 말씀하셨던 청문회 준비단이 아들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아직 권익위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종근 그 형사부장이 대검 형사부장이면은 검사장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추미애 청문회 준비단의 단장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차장 검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일반적으로 그 지검에서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할 때 그런 것까지 대검 형사부장이 일일이 감놔라, 뭐 배놔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근데 이 건은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부지검에 고발이 들어간 게 8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부지검에서 이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조서를 갖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서에 가장 핵심적인 그 보좌관의 진술 내용이 빠져 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혹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임 검사가 새로 시작한 것이 그게 객관적이고 맞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으로 오면서 이렇게 그 기존에 없던 직제에 없던 그러한 직제를 새로 만들 때 특임 검사 같은 걸 새로 만들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이제 윤석열 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이제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뭐 그때 국회에서도 어쨌든 빨리 검찰 수사하라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승인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이 그 본인의 말씀이 앞뒤가 맞는 그런 처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반박, 나란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반박과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